예, 이제 뭘 보시냐면요. 지금 미소 막대 자석의 자회전력까지 배웠으니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교재 몇 쪽 보시냐면요. 아, 여기 있네요. 몇 쪽이 18페이지, 예, 61쪽에 18번입니다. 61쪽. 예, 61페이지 18번입니다. 18번. 예, 18번 보시면요. 예, 자극의 세기가 주어졌는데 자극의 세기가 얼마냐니까 4라고 주어지고요.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길이가. 맞나요? 예, 길이가 얼마냐라고 봤더니 길이가 10cm라고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장의 세기가 주어졌는데 10의 몇 승? 2승이죠. 그 다음 각이 주어졌습니다. 각이 몇 도? 30이라고 주어지고 이때 뭘 물었냐면은 토크 T입니다. 즉 자극의 세기가 4, 자석의 길이가 10, 막대 자석에 10의 2승의 평등 자기에 내에서 자기와 30도 각도로 놓였을 때 자석이 받는 힘, 토크는 얼마가 되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즉 10의 2승이라는 암페어톤 퍼 메타라는 자기장 안에 자석을 갖다 놨을 때 그 자석에서 작용하는 힘, 회전력, 토크는 얼마냐고 물었는데 그럼 자석에서 작용 회전력, 토크, T라는 것은 우리가 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MH에 뭐가 있냐면은 사인 세타라는 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MLH에 뭐가 되냐? 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쓸지 요 식을 쓸지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어차피 기능사는 100% 뭘 쓰기 때문에 요걸 쓴다 그랬죠. 그다음에 또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게 또 뭐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거의 기능사는 100% 요걸 쓰니까요.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m 값은 얼마? 4가 되고요. 곱하기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10이에요. 근데 여기서 꼭 알아둘 것은요. 전기는 기본 단위를 원칙으로 잡기 때문에 길이의 단위는 뭐가 되니? 메타입니다. 그 메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C를 버려야 돼요. C가 얼마? 마이너스 2승이죠. 이것 얼마 되냐? 10의 마이너스 2승이야. 그 다음에 곱하기 H가 얼마? H가 10의 2승이니까 공 2개 붙죠? 곱하기 사인 몇 도가 되냐면은 30도가 됩니다.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요. 뒷장에 넘기니까 3번 나오시나요? 네, 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19번입니다. 네, 문제 19번 보시면 19번 문제가 뭐냐? 자극의 세기가 10이네요. 그럼 자극의 세기가 10이고 길이가 얼마냐니까 20입니다. 뭘 물었냐면은 자기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물었죠. 즉 자기 쌍극자 모멘트 물었습니다. 우리 자기 쌍극자 모멘트 m이라는 것은 바로 m 곱하기 l이잖아요. 그 n 값은 얼마가 주어지고 10이고요. 곱하기 l이 바로 길이입니다. 길이가 얼마? 20인데 항상 전기는 뭐를 쓰기 때문에 기본 단위를 원칙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 길이의 단위는 뭘 써요? 요걸 쓰죠. 그럼 누구를? C를 버립니다. C는 얼마? 2승이죠.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2승 들어가요. 맞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네요. 그럼 이렇게 해줬더니 값은 얼마? 3번이죠? 19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20번 한번 볼까요? 문제 20번입니다. 문제 20번에 자극의 세기가 주어졌는데 자극의 세기가 얼마? 10의 마이너스 4승라고 주어지고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주어졌는데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그리고 뭘 물었냐면은 길이인데 단위를 뭘로 물었냐? 10m로 물었네요. 그 문제는 자극의 세기가 10의 -4승,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10의 -5승일 때 길이는 얼마냐? 그 문제는 뭐가 주어진 거야?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주어지고 길이에 대해서 물었으니 우리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에서 길이를 구합니다. 우리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은 m 곱하기 l이 되는 거죠. 요 식에서 제가 l 값을 구하면 m 필요 없죠. 제끼입니다.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니 이것은 얼마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요. m 값은 얼마가 돼요? 10의 -4승. 자극의 세기.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 10의 -5승입니다. 요거 나누시면 이게 얼마냐면은 0.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길이니까 단위는 뭐가 되고? 메타. 네, 초체자가 단위를 뭐로 물었기 때문에 10m. 그럼 C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 2승이죠? 그럼 공 몇 개를? 2개를 주어집니다. 여기 하나, 2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얼마? 10cm입니다. 그래서 10cm 몇 번? 2번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11번까지이죠? 예, 11번까지 해드린 거고요. 뭐 정리할 거 있으시면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몇 번이냐? 53쪽에 12번째 들어갑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이쪽을 찍을까요? 예, 53쪽의 12번째 조율한 자기현상이죠. 12번째입니다. 제목이 12번째 조율에 의한 자기현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첫 번째가 앙페리의 오른나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앙페리의 오른나사 또는 오른 뭐라고 불러요? 손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네, 앙페리의 오른나사 또는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럼 이 앙페리의 오른나사, 오른손 법칙이라는 것은 뭘 알고자 할 때 이걸 쓰냐 하면요.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요, 바로 우리는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전류에 의한 뭐냐?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바로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이에요. 그럼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것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바로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인데 그 말은 뭐냐면 요거야. 이게 바로 뭐냐? 전선입니다. 그럼 제가 어디에? 이 전선에 제가 뭐를 흘려요? 전류를 흘립니다. 그럼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주변에서 뭐가 발생해요?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파라 그러죠. 즉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주변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때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바로 앙페르의 오르나서 법칙입니다. 그럼 앙페르의 오르나서 법칙 사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채구라고 하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엄지가 보면 전류 방향 같으면 4개는 자기장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엄지가 자기장 같으면 4개는 바로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주변에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때 제가 요 지점을 제가 편의상 A점이라고 부르고 요 지점을 제가 편의상 B점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주변에서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 A점과 B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바로 앙페르의 오르나서 법칙이죠. 그럼 전기에서 방향을 표시하는 그림은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에서 방향 표시는 딱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럼 요거는 무슨 표시냐 하면요. 방향 표시법에는 딱 2가지가 있는데 요 놈이 표시하는 것은 바로 무슨 방향의 것은 들어가는 방향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은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서 또 방향 표시는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번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 놈은 뭘 뜻하냐면요. 요것은 바로 뭐냐?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방향 표시는 딸랑 몇 개? 2개가 있는데 바로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표시는 들어가는 방향을 표시하는 거고요. 이렇게 생긴 표시는 나가는 방향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표시할 때는 들어가는 방향은 이렇게, 나가는 방향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2 방향을 이용해서 A 접점, B 접점의 방향 표시할게요. 그럼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주변에서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바로 앙페르의 오르나서 법칙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엄지가 뭐 같으면 전류 같으면 4개는 자기장이 됩니다. 그럼 잡으세요. 전류가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4개 손가락은 자기장이 돼요. 피세요. 요 A점에서는 손바닥이 보이는 거고요. 여기 빙글빙글 돌면서 B점에 등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바닥과 등은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는 이 바닥이 보인다는 것은 나오는 방향이고요. 등이 보인다는 것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울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게 손등이잖아요. 그럼 등이라는 발음과 비슷한 게 뭐예요? 들자죠. 그래서 이 등과 발음이 비슷한 게 바로 뭐냐? 들자입니다. 그래서 손등이 보이면 들어가는 방향을 표시하는 거고요. 손바닥이 보이면 나오는 방향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전류가 올라갔죠. 그럼 A점에서는 손바닥이잖아요. 그럼 손바닥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손바닥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오는 표시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회전합니다. 그럼 회전하면 B잖아요. 그럼 B점에선 손등이죠. 그럼 손등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방향이요? 들어가는 방향. 그럼 들어가는 방향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은 바로 앙페르의 오르나서 법칙이다. 그래서 앙페르의 오르나서 법칙 사용법은 엄지가 전류면 4개는 자기장. 이렇게 해서 A 접점, B 접점을 여러분이 방향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시험지에서는요, 요 방향을 묻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앙페르의 오르나서 법칙, 오른서 법칙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전류한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바로 앙페르의 오르나서 법칙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아두시고 이제 이걸 봅니다.
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은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그럼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비오라는 사람과 사바르라는 두 사람의 합작품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그래서 누가 비오와 사바르라는 두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만든 공식입니다.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비오라는 사람과 사바르라는 두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만든 합작품 공식이 되는 거야. 그럼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것은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것은 전류와 자기장과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 시험지에서 이걸 묻겠죠. 우리는 전류와 자기장과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그럼 차이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앙페리의 오른나서 법칙에 의해서 A점, B점의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냈다면 이번에 누구? 비오사바르라는 법칙을 이용해서요. 요 A점과 B점의 뭐를 우리는 크기, 즉 자기장이 얼마냐라는 그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방향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는 앙페리의 오르나서 법칙을 쓰지만 그 점에서의 자장의 세계가 도대체 얼마냐? 그 자장의 세계, 크기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쓰는 것은 바로 뭐냐? 비오사바르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사람에 의해서 방향을 알았다면 요 사람에 의해서 그 점에서의 자기장의 결과치, 값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사람에 의해서 두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만든 공식이죠. 유도가 지금 없죠. 실험식이니까. 결과만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 이렇게 돼요. 바로 DH라는 것은 뭐냐? DH라는 것은 공식이 얼마? 4파이 뭐예요? R 제곱에 I 뭐가 되냐? DL에 무슨 세타냐면은 사인 시타. 요 식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누가? 비오와 사바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바로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왜요? 요 사람이 만들었다 해서 이것을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요 H는 바로 자장이고 I는 바로 뭐야? 전류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류하고 자기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바로 비오사바르 법칙이다를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요때 요 세타라는 것은 뭐냐? 요 세타죠. 요 세타. 요 세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 세타라는 것은 바로 요 세타입니다. 혓바닥 요 세타. 요 세타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즉 거리와 전류가 이루는 접선각입니다. 묻지는 않겠지만 알아두시라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요걸 이용한 뭐는 없어요. 계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루자인데 조금 루자입니다. 루자 좀 글자가 잘 흘게 보이죠. 루자입니다. 루. 예. 우리는 거리와 전류가 이루는 접선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요. 요식 주어지고 이게 바로 무슨 법칙입니까? 라고 물으면 비오사바르 법칙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비오사바르 법칙 식을 찾아라. 그럼 요걸 찾으면 되고 아니면 전류와 자기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뭡니까? 라고 요걸 찾고요. 아니면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건 뭐의 관계냐고 물을 때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물은 거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하나 더 혹시나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H가 되고 요거는 거리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 우리는 누구하고 누구? 자장 우리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자장과 거리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죠. 무슨 반비례? 제곱 반비례다. 혹시나 찾으면은 요것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비호 사바로 법칙까지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54쪽 보시면요. 54쪽 요거부터 봅니다. 3번 이렇게 해가지고요. 3번 해가지고 가로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뭘 보냐면은 원형 코일 중심 자장을 봅니다. 몇 페이지?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거부터 볼게요. 즉 제목이 원형 코일 중심의 자장의 색이죠. 그래서 저는 줄인 겁니다. 말 그대로 원형 코일 중심 자개입니다. 뭐 자개나 자장의 색 같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입니다. 뭐 자개의 색이 적을까요? 원형 코일 중심 자개의 색이 적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코일은 코일인데 무슨 코일이에요? 원형 코일입니다. 그럼요. 반지름이 얼마? R인. 반지름이 R인 이와 같은 원형 코일에 뭐를? 전류를 제가 이렇게 흘립니다. 뭐를 흘려요? 전류를 흘립니다. 다시 반지름 R인 이와 같은 원형 코일에 뭐를 흘려요? 전류를 흘립니다. 그럼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주변에서 뭐가 발생하냐?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때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원형 코일 중심 자개 색이니까 요 코일에 원형 코일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네, 여기. 그러면 요 중심점에서 뭐냐? 자장의 방향과 자장의 색이 크기 두 가지를 놓습니다. 다시 반지름 R인 이와 같은 원형 코일에 전류를 흘립니다. 그럼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주변에서 뭐가 발생하냐?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죠. 맞나요? 이때 이 중심점에서의 자장의 방향과 이 중심점에서의 자장의 색이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요. 몇 가지 물어요? 두 가지 물은 겁니다. 첫 번째 뭘 물었냐면은 방향을 물어요. 이 중심점의 방향은 누가 되느냐? 그럼 이 방향을 내가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앙페리의 오르나서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앙페리의 오르나서 법칙을 이용해서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엄지가 전류 같으면 네 개는 자기장이잖아요. 그럼 전류가 내려가죠. 이렇게. 그럼 내려가면서 이게 자기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등이 보이고 이게 회전하면서 점에서는 손바닥이 보이죠. 그 손바닥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그래서 요 점에서의 자장의 방향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방향 물으면 이게 정답.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뭘 물었냐면은 요 점에서 뭘 구하냐? 자장의 세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장의 세기, 즉 요 점에서의 방향을 물으면은 앙페리의 오르나서 법칙이고, 이제 요 점에서의 자장의 세기, 즉 자장의 세기 크기를 물으면 뭘 쓰는 거야? 바로 요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은 이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서 제가 요 중심점의 자개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제 봅니다. 여기서 그냥 요거 갖고 그냥 풀게요. 예, 어차피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잘 보시면 요 식을 이용해서 제가 자장을 이제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L이 바로 뭐예요? 길이 맞죠? 그럼 우리는 이 반지름이 R인 게, 우리가 이 반지름이 R일 때 요 길이를 뜻하는 건데,
그럼 반지름이 r인 경우에 요 길이를 우리는 무슨 길이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 요 길이가 바로 무슨 길이에요? 원둘레 길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이 r인 경우에 원둘레 길이는 얼마로 알고 계세요? 2파이 뭐가 되고 r이 되는 거 맞죠? 그럼 뭐 대신에 요 길이 대신에 우리가 뭘 쓰냐면은 2파이 r을 쓰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누구 찍찍이요? 요거 하나 날라가죠? 여기에서 요거 파이 날라가죠? 그 요거를 얼마로? 2로 약분시키면 이건 얼마가 나와요? 2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정리했더니 요 점에서의 자장의 세기는 얼마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조식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2 맞죠? 2 뭐분의 2r인가요? 2r분의 뭐가 돼요? i가 이렇게 남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원효콜 중심의 자장의 세기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조건? 건수가 주어질 경우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n이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원래식은 2r분의 i가 정확한 답입니다. 답인데 요 n이라는 것은 건수. 그러면 건수는 늘 때가 있고 안 늘 때가 있어요. 그러면 늘 때, 안 늘 때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저자, 출제자가 건수를 주면은 넣어주고요. 건수를 안 주면 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효콜 중심의 자장의 세기는 원래는 2r분의 i가 정확한 표현식인데 출제자, 즉 n을 넣을 때가 있고 안 넣을 때가 있어요. 구별법은 건수가 주어지면 n을 넣지만 건수가 안 주어지면 n을 뭐 해줘야 돼요?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를 넣고 안 넣고는 저자가 주냐 안 주냐 주면 넣고 안 주면 빼는 조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식은 2r분의 i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하되 건수가 나오면 n을 붙이고 안 나오면 뺀다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중요하죠. 이 결과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 결과식. 그래서 원효콜 중심의 자장의 세기는 이렇게. 다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식 유도를 하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걸 제가 안 해드렸죠. 요걸 제가 뭘 안 해드렸어요? 이걸. 사인 세타를 안 해드렸네. 근데 왜 이거 하도 이걸 안 쓰다 보니까. 자, 보세요. 요게 사인 세타죠. 그럼 지금 요것만 해서 나온 게 요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각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결과치가. 그러면 제가 어차피 결과는 요건데 각 한번 넣어볼게요. 잘 보시면은 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사인 세타라는 것은 거리하고 전류가 이루는 접선각이라고 그랬죠. 그럼 잘 보시면 여기에서 거리는 뭐야? 여기에서 요만큼이니까 거리는 여기서 r을 뜻할 거고 전류는 바로 요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거리고 이게 바로 전류입니다. 그럼 거리하고 전류가 이루는 접선각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몇 도예요? 이게 바로 90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세타 대신에 몇 도를 넣어주면 돼요? 90도 넣어주죠. 그럼 사인 90은 얼마예요? 1입니다. 1.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하도 안 하는 습관이다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요게 얼마 이게? 1이 됩니다. 그럼 1 곱하기 요 놈은 그냥 요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걸 이제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이 결과만 넣어드려야 돼요. 어차피 결과는 요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걸 세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한 다음에 여기까지 볼까요? 예, 마무리 지을게요. 54쪽에 보시면요. 예, 네 번째 봅니다. 여기까지는 볼게요. 네 번째. 네 번째로 봅니다. 예, 뭐냐? 이게 바로 무한장. 그래서 무한장 직선 전류 또는 무한장 직선 도체. 자장이나 자개나 다 같은 거 맞죠? 예, 같은 겁니다. 예. 그 무한장 직선 도체인데 여기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이게 뭐냐면은 긴 뭘 뜻하는 거야? 전선. 아주 긴 전선 있죠? 요걸 뜻합니다. 긴 전선. 그 아주 긴 전선입니다. 그러면 아주 긴 전선에 제가 전류를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주변에서 뭐가 발생하냐?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 전선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만큼? R만큼 떨어진 요 점을 제가 뭘로 잡은다면
P점이다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주변에서 뭐가 발생하고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 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요 점을 어떤 임의점 P점이라 한다면 이 P점에서의 자장의 방향은 무슨 방향일까요? 들어가는 방향일까요? 나오는 방향일까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바로 앙페르의 오름나서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 앙페르의 오름나서 법칙을 씁니다. 그럼 잘 보시면 엄지가 뭐면 전류면 4개는 자기장이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요거는 자기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손바닥이니까 나온다고 치고 요게 회전하면서 P점에서는 손등이 보이잖아요. 그럼 손등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거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표시를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방향을 물었을 때는 앙페르의 오름나서 법칙을 이용해서 이 방향을 제가 알아냈고 이제 이 점에서의 뭐를 구하라? 크기를 구하라. 뭘 쓰는 거야? 비우사바 법칙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저기다 넣어서 이제 정리하시면 결과만 넣어드릴게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얼마냐면은 2파이 R분의 바로 뭐가 되냐면은 요 I가 됩니다. 요 I. 그래서 2파이 R분의 바로 뭐냐? I입니다. 요게 바로 무한장, 긴 전선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이 자기장의 세기, 크기가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신 다음에 62쪽 보세요. 예, 62쪽에 21번 봐보시겠어요? 21번 보시면 21번에 전류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장의 자기력선의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우리 자기장의 방향, 즉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바로 뭐냐? 앙페르의 오름나서 법칙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몇 번 정답이고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몇 쪽 보시냐면은 63쪽을 보시면요. 63쪽에 22번입니다. 22번에 다음 중 전류와 자기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우리 전류와 자기장과의 관계, 즉 전류와 자기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답 3번이고요. 23번 비오사바르 법칙은 다음 어느 관계를 나타내냐고 물었죠. 우리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전류와 자기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다음 몇 번? 3번이 바로 정답이고 24번 긴 전선에다가 밑줄 칩니다. 긴 전선. 우리 긴 전선이라는 게 바로 뭐냐? 무한장 직선 전류, 무한장 직선 도체입니다. 그러면은 긴 직선 도선, 즉 무한장 직선 도체가 되는데 긴 직선 도선에 I라는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자장을 물었네요. 아주 긴 전선으로부터 전류를 흘렀을 때 이 전선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에 자장의 색이 물은 거죠. 그럼 무한장 직선 도체한 자장 H라는 것은 거리하고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하고 전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죠. 그래서 우리는 거리하고는 반비례고요. 전류하고는 비례. 이걸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전류하고는 반비례, R에 비례한다. 맞아, 틀려? 틀리죠? 두 번째, 전류하고는 비례하고 R에는 반비례한다. 맞아, 틀려? 전류하고는 비례하고 R, 거리하고는 뭐야? 반비례. 이게 맞는 거죠? 예, 다 몇 번이고 2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64쪽에 25번 보시겠어요? 64쪽입니다.
그럼 64쪽에 25번을 보시면 25번 문제가 뭐냐? 네, 64쪽에 25번에 무한장 직선 도체 전류를 통했을 때 10cm 떨어진 점에 자장의 세기이었다면 전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네. 무한장 직선 도체에서 아주 긴 전선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요만큼 떨어진 점에 자장의 세기가 얼마? 요만큼이었다. 이때 전류는 얼마가 되겠냐? 즉 무한장 직선 도체간 자장의 세기가 주어지고 전류를 물었으니 우리는 무한장 직선도체간 자장의 세기에서 전류값 구합니다. 그리고 무한장 직선도체간 자장의 세기는 얼마? 2파이 R에 뭐가 되고 I가 되죠. 여기에서 뭐를 물었기 때문에 전류를 물었으니 2파이 R은 필요 없죠. 제끼입니다. 그럼 분수가 넘어가, 즉 요 2파이 R 나누기가 넘어가면서 곱하기가 되죠. 이것은 2파이 R에 뭐가 되냐? H가 됩니다. 그럼 얼마? 2 곱하기 3.14 거리가 얼마? 10. 근데 주의할 것은 항상 전기는 기본 단위를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의 단위는 10m 그냥 메타. 그냥 메타. 그러면은 요 10값을 버립니다.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럼 10에 마이너스 2승을 해주고요. 곱하기 H 값은 얼마가 되고 2가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얼마? 1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번 반지름이 R이고 건수가 N인 원형 코일에 전류 I가 흐를 때 그 중심의 자장의 세기, 즉 원형 코일 중심의 자장의 세기죠.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우리 원형 코일 중심의 자장의 세기 H라는 것은 원래는 2R분의 I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 앞에 N이라는 건수인데 건수라는 것은 늘 때가 있고 안 늘 때가 있잖아요. 그럼 늘 때 안 늘 때 어떻게 구분돼요? 저자가, 즉 문제자가 출제자가 건수를 주면 넣지만 안 주면 빼는 조건입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건수를 줬어 안 줬어요? 줬죠. 그럼 얼마가 돼요? 2R분의 NI라는 1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인가요? 예, 27번. 예, 이게 마지막 문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문제 27번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예, 다음 시간에 4장 마무리 짓고 바로 5장 넘어갑니다. 27번 보시면요. 공기 중에 반지름이 얼마?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 원형도체에 요만큼의 전류를 흘러보냅니다. 이때 원형 코일 중심의 자장의 세기를 구하라. 우리 원형 코일 중심의 자장의 세기는 2R분의 I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N 앞에 뭐가 붙을 때가 있죠. N이라는 건수가 붙을 때가 있고 안 붙을 때가 있는데 요 N이라는 건수 넣을 때하고 안 넣을 때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출제자가 건수값을 주면 넣고 안 주면 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출제자가 건수 줬어 안 줬어요? 안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2 곱하기 R이 얼마? 10. 근데 항상 전기는 기본 단위로 원칙을 잡기 때문에 거리는 메타죠. 요 놈을 어떻게 되냐? 버립니다. 이건 얼마?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이게 얼마? 예, 반지름이니까 2승입니다. 왜? 반지름은 메타니까. 여기에다가 전류 몇 암페어? 1암페어. 이걸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고 봤더니 얼마? 1번이 나오나요? 예, 가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4장 끝내고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은 5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